전세계 딱 10개밖에 없다는 5성급 항공사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취항하지 않던 항공사가 드디어 대한민국에 취항했습니다. 심지어 이 항공사 생긴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사장이 직접 비행기를 몰고 럭셔리 컨셉의 1등석까지 운영하는 항공사인데요. 이제 우리도 타볼 수 있는 이 항공사 실제 탑승기는 어떨지.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2026년 6월 1일 대만의 5성급 항공사 스타럭스 항공이 드디어 대한민국에 취항했습니다. 근데 인천도 아닌 부산에 취항했는데요. 앞으로 부산 타이페이 노선에 매일, 부산 타이중 노선에 주 3회 취항하며 요즘 안 그래도 핫한 부산에 숟가락을 얹을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형 항공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곳이라면 대만엔 중화항공과 에바항공,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스타럭스 항공까지 세 곳이 있는데요. 근데 이 항공사 알고 보면 좀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일단 스타럭스 항공의 사장 장거웨이는 원래 경쟁사인 에바항공의 사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에바항공의 모기업인 에버그린 그룹의 창업자 장영발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분 그냥 아빠한테 경영권을 물려받은 정도가 아니고 진짜 찐 항덕이었습니다. 미국에 유학하면서 직접 비행기 제조와 수릴 과정을 배우기도 하고 심지어 기장 자격증을 취득해서 실제 에바항공 비행기를 몰기도 했죠. 그만큼 에바항공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는데 아버지인 장영발을 잡고 후 형제들 간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서 하루아침에 에바항공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당연히 진짜 열받겠죠? 장거웨이는 당장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항공사 설립을 선언하는데요. 그리고 진짜 2년 만에 만든 항공사가 스타럭스 항공입니다. 확실히 재벌 상덕이 칼을 갈며 만든 항공사인 만큼 스타럭스는 뭔가 달랐는데요. 항공사 슬로건부터 본 위드 럭셔리, 에바항공과 경쟁할 럭셔리 대형 항공사로 시작했고요. 비행기도 중고기지 한 대 없이 모두 에어버스의 공장에서 출고되는 새 비행기로 장만했습니다. 심지어 6년 만에 새 비행기만 30대 넘게 도입했고요. 그중 절반이 넘는 18대는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광동체 A330과 A350이죠. 또한 대만의 FSC 에바항공과 중화항공이 운영하지 않는 1등석도 도입하고 기존 두 항공사와 달리 중후하면서 고급스러운 기내 디자인과 유니폼도 발표했는데 그 와중에 아버지의 회사 에버그린 그룹의 상징 팔각별은 남겨놓은 게 재미있죠. 정성을 다한 덕분일지 첫 운항 후 5년 만에 스타럭스는 스카이트랙스 선정 5성급 항공사로 선정되고요. 드디어 대한민국에 진출하게 됩니다. 참고로 에버그린 그룹의 형제의 나는 2022년 극적인 화해 끝에 지금은 사이가 괜찮다고 하네요.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항공사인 만큼 저도 안 타볼 수 없죠. 부산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로 출동했는데 그렇게 비행기 많이 타본 저이지만 부산에서의 국제선 탑승은 또 처음이네요. 체크인은 A카운터에서 진행되는데요. 사전 체크인을 통해 QR코드를 받아오시면 짐만 붙이는 곳에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데 저처럼 안 하고 오시면 한참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체크인하면서 좌석 지정도 가능하니 꼭 사전 체크인 하시고요. 수화물의 경우 기내 수화물 7kg 1개, 위탁 수화물은 기본 23kg 1개가 제공이 되고 이코노미 티켓도 부킹 클래스에 따라 2개까지 붙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부산에 취항한 지 일주일도 안 지난 시점인데 오늘 비행편은 만석이라고 하네요.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면세구역은 아담한 대신 많이 걷지 않아도 돼서 좋았는데요. 스타럭스 항공 비즈니스석을 탑승하신다면 대한항공 라운지를 이용하지만 저는 대만 갈 땐 이코노미, 올 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가지고 이용 가능한 스카이허브 라운지에 가봅니다. 김포공항의 스카이허브 라운지와 굉장히 흡사했는데 공간이 넓지 않고 음식 가짓수도 인천공항에 있는 스카이허브 라운지보다는 좀 적었지만 뭐 잠시 앉아있기엔 충분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스타럭스 항공의 항공기가 등장합니다. 이번 부산 노선에 스타럭스 항공은 작은 비행기인 협동체 A321 네오를 투입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에어버스의 신형 항공기 중 하나이고요. 앞쪽에 비즈니스 8석, 뒤쪽에 이코노미 180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좌석 넓이, 협동체 이코노미 좌석은 보통 광동체 이코노미 좌석보다 1, 2인치 좁은 편인데요. 스타럭스 항공의 이코노미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보다도 1인치 정도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엉덩이를 뒤에 바짝 붙여 앉으면 여권이 겨우 들어갈 정도이고요. 내려앉으면 의자에 무릎이 살짝 닿을 정도로 사실 이 정도면 FSC 이코노미 치고는 좁은 편이 맞습니다. 대신 좌석이 좀 멋진데요. BMW 그룹의 디자인웍스와 협업하여 머리 받침대 부분엔 최고급 가죽을 썼다고 하고요. 두 가지 색깔이 쓰인 좌석 테두리와 면 소재로 되어 있는 등받이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확실히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호불호 안 갈리면서도 촌스럽지 않고 세련되게 굉장히 잘 뽑은 것 같고요. 앞쪽 모니터도 10.1인치 크기로 적당하고 무엇보다 한국어가 지원돼서 좋네요. 기내 제공 물품으로는 엔터테인먼트를 볼 헤드셋, 2시간이 걸리는 정말 짧은 노선이지만 좌석 색상과 맞춘 쿠션도 있고요.
담요도 요청하면 갖다 주시는데 겉감과 달리 안감은 극세사 느낌으로 정말 부드럽고 좋습니다. 기종 인증도 하고 앞에 꽂혀있는 면세 책자도 살펴봤는데요. 대만 항공사들의 경우 자체 항공사 굿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저도 탑승하면서 느꼈던 비행의 설렘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독일 슈타이프와 협업한 스타럭스 항공 파일럿 테디베어 키링과 오늘 탑승한 A321 네오 기종의 키링을 구입해왔는데요. 고정 댓글 통해 두 분께 나눠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께선 꼭 댓글 이벤트 참여하세요. 스타럭스 항공은 이름에서 느껴지듯 우주선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일리지 제도 이름도 코스모 마일이고, 지금 보시는 기내 안전 방송도 스타 원더러스라고 불리는 다양한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 우주선을 타고 떠나는 컨셉입니다.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은 영상이 참 재미있죠. 그리고 드디어 항공기가 이륙합니다.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이다 보니 창밖을 찍지 못하는 게 좀 아쉽네요. 부산에서 타이페이까지는 총 2시간 비행을 하게 되고요. FSC인 만큼 당연히 기내식이 나옵니다. 단 초단거리 노선인 만큼 기내식 메뉴 선택은 없고 한 가지만 준비되는데요. 브로콜리와 당근이 올라간 달짝지근한 대만식 덮밥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는데 다만 밥 양이 성인 남성이 먹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었고요. 디저트로 제공되는 과일도 당도도 좋고 케이크도 저렴한 무스 케이크가 아닌 꾸덕한 치즈케이크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거기에 과일 주스인 트립탑 주스가 제공됐는데 살짝 주스보다는 티 느낌이 나서 더 좋았던 것 같네요. 기내식은 오히려 국내 항공사보다 저는 더 맛있다고 느껴졌고 퀄리티에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인천에서 대만 가다가 부산에서 대만 가니 정말 금방 간다고 느껴지는데요. 이윽고 타이페이 타오이안 공항 1터미널에 도착했는데 저는 다음날 다시 부산행 비행편을 타야 되기 때문에 공항 근처에서 1박을 하고요. 다음날 오전 다시 타이페이 타오이안 공항으로 향합니다. 타이페이에서 부산으로 돌아갈 때에는 비즈니스석을 탑승했는데요. 비즈니스는 32kg 짐 2개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스타럭스 항공은 타이페이 타오이안 공항 내 1터미널과 2터미널에 각각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고 2터미널 내 라운지가 훨씬 크고 좋은데요. 다만 부산 노선은 1터미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1터미널 갈락틱 라운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지만 외관도 정말 우주선 같죠? 라운지 내부 크기는 크지 않았지만 스타럭스 항공의 상징인 브라운 계통의 색상을 톤앤톤으로 잘 쓴 데다가 중간중간 조명을 잘 써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게다가 1등석 라운지가 아닌 비즈니스석 라운지임에도 테이블에서 단품 메뉴 주문을 받는데요. 거창한 메뉴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서 받는 것보다 직접 갖다주는 서비스가 한 수 위죠. 이외에도 음식들이 하나같이 엄청 종류가 다양하진 않아도 깔끔하니 맛있었고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조용히 쉬다가 탑승을 위해 게이트로 이동합니다. 역시 돌아갈 때 탑승할 비행기도 A321 네오인데요. 사실 스타럭스 항공의 진수는 1등석과 프리미엄, 이코노미까지 탑재된 A350 기종인데 이번 비행에서는 겪어보지 못해 아쉽네요. 하지만 스타럭스 항공의 경우 단거리 노선용 협동체에도 180도 풀플랫으로 변신이 가능한 비즈니스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줄에 4좌석씩 2줄, 총 8좌석의 비즈니스석은 완전히 정면을 바라보지 않고 살짝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좌석 왠지 낯이 익습니다. 바로 대한항공의 A321 네오 비즈니스석과 완전히 판박이인데요. 두 항공사 모두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의 좌석을 탑재하였습니다. 다만 좌석 뼈대만 같을 뿐 디자인은 역시 BMW 그룹 디자인웍스에서 진행하여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두 좌석을 나누는 파티션과 비즈니스석 뒤쪽에 스타럭스 항공 특유의 체크 무늬가 쓰인 것이 따뜻한 느낌을 줘서 좋고요. 머리 받침대의 가죽과 등받이의 스티치도 고급스럽죠. 다만 두 좌석 중앙의 팔걸이 부분에 대한항공은 블루투스 충전 기능과 컵을 놓는 부분이 있는데 반해 스타럭스 항공은 특유의 우주의 별과 같은 프린팅만 있을 뿐 기능적인 부분이 없다는 점은 아쉽네요. 옆쪽엔 수납 공간과 이따 밥 먹을 때 사용할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외 뒤쪽엔 전기 콘센트와 이어폰을 연결할 잭, 컵을 꽂아 놓을 공간이 있고 창가 쪽 팔받침대는 버튼을 눌러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앞쪽 모니터는 대한항공보다 살짝 작은 15.6인치인데요. 그 밑에 수납 공간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발을 올려놓을 공간이 있습니다. 큰 비행기가 아니다 보니 우리가 기대하는 프라이빗한 비즈니스석은 아니지만 대한항공의 프레스티지 슬리퍼 2.0과 아주 유사한 협동체치고 굉장히 준수한 비즈니스석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 좌석도 좌석이지만 서비스적인 면에서 특출난 부분이 많습니다. 웰컴 드링크도 흔한 주스가 아닌 스타럭스 항공만의 음료가 예쁜 잔에 담겨 나오고요. 비즈니스석에 제공되는 물품도 풍성한데요. 이코노미 쿠션보다 훨씬 더 크고 고급진 쿠션, 스타럭스 항공 로고가 박혀있는 예쁜 헤드셋, 2시간도 채 안 걸리는 비행이지만 두꺼운 슬리퍼까지 제공이 됩니다. 담요도 역시 비즈니스석 담요가 훨씬 두껍고 질감도 좋죠. 부산행 비행이다 보니 모니터에서 부산 홍보 영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외항사기내 영상에서 부산을 보니 신기하면서 반갑네요. 16을 위해 JX902편 이동을 하는데요.
한때 복수의 칼날을 갈던 에바항공의 항공기들을 지나 부산까지의 약 1시간 40분의 비행이 시작됩니다. 짧은 비행인 만큼 기내식이 바로 준비되는데요. 단거리 기내식임에도 유명한 미슐랭 원스타 셰프와 협업하여 만든 메뉴 또는 일반 양식 중 선택이 가능했는데 저는 당연히 미슐랭 셰프 메뉴를 먹어봤습니다. 주문한 음료와 함께 한 접시에 담겨 제공되는데요. 타이페이에서 유명한 수제 치즈 공방인 맘마노에서 가져온 치즈를 넣고 새우와 민트를 넣어 풍미가 굉장히 좋은 샐러드가 나오고요. 방울토마토를 새콤하게 식초에 절여 만든 에피타이저, 정말 부드러운 소고기 숄립이 엑소 소스 밥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빵이 이즈니 버터와 함께 제공되고 디저트로는 판단 마스크 치즈케이크, 식사와 함께 주문한 스타럭스 항공의 시그니처 칵테일 사이파이 코스모스가 함께 나왔습니다. 보기에도 예쁘게 나왔지만 맛도 정말 좋았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먹은 치즈케이크가 정말 고급스러운 맛이어서 기억에 남고요. 샴페인은 로랑페리의 락귀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 베이스의 칵테일 사이파이 코스모스는 색깔에서 예상되듯 약간 뿅따 맛이 나는 칵테일인데 알코올향이 너무 강하지 않아 좋았네요. 승무원분이 다른 시그니처 칵테일도 추천해주셔서 먹어봤는데요. 차가 들어간 비러춘 갤럭시, 술 좋아하시는 분들께선 이게 무슨 술이냐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섬사함하니 딱 좋았고 사이파이 코스모스보다 더 추천드리네요. 마지막 입가심으로 나온 아마데이 포르셀라나 초콜릿까지 먹으면 식사가 끝이 납니다. 착륙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한번 누워봤는데요. 부산 대만 노선에서 누울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180도 풀플렛은 편안해요. 화장실은 앞쪽에 하나 뒤쪽에 3개가 있는데요. 태국의 탄 제품 핸드크림과 페이셜 미스트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촬영을 끝내려고 하니 이미 항공기는 대한민국 영공을 알고 있습니다. 본격 착륙 준비에 앞서 마지막 서비스로 사탕을 주시는데요. 에바항공을 탔을 때도 그렇고 대만항공사에서는 꼭 내리기 직전에 작은 간식을 주네요. 차맛이 나는 추잉 캔디인데 맛있으니까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FSC를 꿈꾸며 만든 항공사, LCC였지만 FSC로의 전환을 꿈꾸는 항공사, 또는 FSC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 등 여러 항공사들을 봐왔는데요. 신생항공사이면서 FSC를 꿈꾼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정석을 보여주는 항공사가 스타럭스 항공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기단부터 항공사의 브랜딩이 적용된 새 항공기를 도입하여 기내 하드웨어에 일관성을 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세심하게 준비하여 항공사의 확실한 정체성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렇게 했기에 불과 몇 년 만에 5성급 항공사가 된 것 같고 저도 직접 타보니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정도 하려면 재벌 2세가 칼 정도는 갈아야 가능한 거구나 싶고 항공업의 자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드디어 우리나라의 세계 10개의 5성급 항공사가 모두 출항하게 된 점 축하하고 그 마지막 매듭을 인천이 아닌 부산에서 지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네요. 스타럭스 항공 굿즈 댓글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또 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